이 사진 참 좋다. 그때 진짜 행복했었지. 거실 한켠 액자 속 유럽 여행 사진 앞에 선 한 남자가 말없이 웃었습니다. 알프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그의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은 누가 봐도 꿈같은 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은 괜찮으세요? 엄마도 좀 힘들어 보이시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행 사실은 좀 후회가 남는다. 사진 속 웃음 뒤에는 많은 걱정이 숨어 있었단다.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그는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나며 받은 퇴직금으로 아내와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베네치아 곤돌라, 알프스의 설경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둘만의 황혼 여행, 평생의 보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한 달이 끝나고 돌아온 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폭등한 물가, 고정 수입의 단절, 건강 악화, 예상 밖의 주택 수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앞에 닫히는 재취업의 문들.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엔 분명히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웃음을 다시 짓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행복이 길게 이어지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단 걸.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깊게 울렸습니다.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그 사진 속 시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알고 있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선택의 그림자일 뿐 인생은 여전히 앞으로 흘러간다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삶의 방향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축복해주는 듯한 햇살이 창밖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사원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30여 년 동안 부심결에 목에 걸고 다녔던 그 작은 사각형 조각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동료들과 간단한 송별 점심을 마치고 나오는 길, 평소 말수가 적던 부장도 그를 꽉 껴안아주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 아쉬움,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어렴풋한 기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퇴직은 그에게 있어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자.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며 살아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여보. 우리 계획대로 유럽부터 시작해볼까? 그 순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대 초반 결혼식장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던 그 순간처럼 퇴직이 가져온 불안보다는 그들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렘이 훨씬 컸습니다. 출국 전날 밤 그는 여행 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여권, 티켓, 카메라, 약통, 그리고 아내가 손수 만든 여행 일정표까지. 이제 정말 떠나는 거야.
그는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그는 아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30년을 일하며 간직해온 꿈, 유럽 일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유럽의 5나라를 한 달간 여행했습니다. 런던에서 빅벤 앞을 걷던 날, 파리의 노을을 센강에서 바라보던 날, 베네치아의 좁은 골목을 손잡고 걸어가던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자락에서 찍은 사진 속 아내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거야. 여행의 끝자락,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았어. 다시 또 올 수 있을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건강하면 못 올 것도 없지. 그러나 그 말은 되돌아보면 너무도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귀국 후 공항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순간 그들의 표정은 조금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은 피로로 눌렸고 현실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각종 카드 명세서와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2,500만 원. 여행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확실히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전체 노후 자금의 8%에 해당하는 거액이 사라진 자리엔 눈앞에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통장을 다시 열어본 날, 마치 어딘가 깊은 곳에서 산물이 끼얹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를 썼다고? 마음 한켠에서 묘하게 쿡 찔리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털어내려 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한 번쯤 누려본 호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낙관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안에 이상한 물기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맺히는 물방울, 그리고 벽지를 타고 스며드는 누런 자국. 20년을 넘게 살아온 아파트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부른 수리기사에게서 돌아온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배관 전체를 교체하셔야겠어요. 오래됐고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엔 더 커집니다. 견적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정기 건강검진 결과도 나왔습니다.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 의사는 그에게 정기적인 약 복용과 식단 조절, 병원 방문을 권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건강식품, 그의 손에는 점점 더 많은 청구서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러다 정말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 그 순간 그는 문득 느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행 내내 웃음꽃을 피우던 그 얼굴이 요즘은 잦은 한숨과 무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로 시작된 말다툼도 점점 잦아졌고 침묵이 이어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당신 후회해? 여행 간 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땐 좋았지. 근데 지금은 솔직히 조금 무서워. 그 말이 그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행복했던 시간이 이제는 부담과 후회의 그림자로 남게 되었다는 슬픔. 그는 밤마다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일자리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경비원, 마트 진열, 배달 등 대부분은 60세 미만이라는 조건에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고 마음 한켠에선 외면하고 싶은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내가 혼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들리는 억눌린 흐느낌. 그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꿈 같았던 유럽 여행은 이제 무거운 현실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로 돌아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자책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밤 아내의 흐느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시니어 재취업 교육을 알게 되었고 컴퓨터 기초 과정부터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머리가 굳었다는 생각은 잠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펴고 타자를 연습했습니다. 엑셀과 워드, 이메일 보내기, 온라인 문서 작성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화하려 애쓰는 동안 아내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가득한 저녁은 아니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마침내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첫 월급보다 더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노동의 대가. 그것은 그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동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오전 시간대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경험이 있는 그녀에게 그 일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정기적인 수익과 더불어 또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부부는 가계부를 함께 펼쳐 들고 앉았습니다.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을 해지했고 자주 가던 외식도 줄였습니다. 물을 아껴 쓰고 전기 플러그를 뽑아두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 의미 있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일, 낯선 사람들, 체력의 한계.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희망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일상은 다시 무언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간단한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식단 조절, 컴퓨터 교육. 과거처럼 호화롭진 않았지만 삶의 결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서 그는 오래전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빛나는 미소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그는 새벽 6시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른 인생이 시작된 걸까? 카페 아르바이트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입김 서린 유리창을 닫고
뜨거운 커피를 나르며 서 있던 그의 무릎은 종종 시큰거렸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헷갈리기도 했고 젊은 점장에게 잔소리를 듣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실감이 삶을 견디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카페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세요? 커피 되게 정성스럽게 내려주시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일 도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엔 묘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의 리듬을 찾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오전마다 서류 정리를 하며 이웃들과도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고, 요리 교실에서는 나이를 잊은 채 열정적으로 레시피를 받아 적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엔 직접 만든 새로운 반찬을 선보이며 이건 어때? 묻는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중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혹시 지역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교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교육도 받으셨다면서요. 망설였지만 그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강의 경험도 사람들 앞에 서본 일도 없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켜는 방법을 몰라 쩔쩔매던 노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주고 상대가 아이고 이제 알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순간 그는 울컥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조금 알려줘요. 이력서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그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부부는 함께 도서관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정리된 책장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은 종종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시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는 어느 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몸도 예전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다시 손 잡았잖아, 우리. 그 말에 그는 다시금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엔 지난날의 후회도, 두려움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마음껏 즐기며 살아보자. 그도 그랬습니다. 꿈꿔온 유럽 여행으로 황혼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한 달간의 여행은 평생 다시 없을 추억이 되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반대편에는 너무도 현실적인 무게가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노후 자금, 예상 못한 지출, 건강의 경고음, 그리고 나이 앞에서 닫히는 사회의 문들. 하지만 그가 배운 것은 후회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회 위에 조금씩 쌓아 올린 노력, 일상의 회복, 새로운 배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손길이 결국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행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선 냉정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유는 곧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계획 없는 자유는 오히려 더 큰 속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이제 말합니다. 노후는 은퇴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하며 여는 문이지요. 재정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은퇴하셨지만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간은 계획 위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냈을까? 그 물음 속에 담긴 건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더디지만 서로를 지키며 책임지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후회 위에 쌓인 지혜로 이제는 더 단단한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